특히 이제 육묘기에 좀 나타나는 병해충을 좀 저희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최근에 육묘기에 나오는 병해충들이 어떠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 이거를 잠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2010년부터 계속적으로 저희 시험장에서 이제 진단 의뢰하는 것들 데이터를 가지고 좀 분석해서 보면 특히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역병이 이제 10년부터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시드름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드름병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보라색으로 된 게 작은 뿌리파리죠. 작은 뿌리파리는 2000년도 초기에 많지 않다가 14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건 저희 16년은 지금 이제 저희 6월까지만 한 5월까지 한 장기 때문에 없지만은 앞으로 이제 1년씩 거를 다 같이 하게 되면은 이것도 아마 전에 있는 15년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차이를 보일 겁니다. 이 표현을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가장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게 역병하고 시드름병, 이 작은 뿌리파리 이 세 가지가 가장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딸기의 유무기 병해충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이제 딸기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탄저병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탄저병은 어느 정도 이제 관리 자체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 새롭게 나오는 이제 역병, 시드름병, 작은 뿌리파리 이거는 좀 그만큼 이제 방제라든지 관리 자체가 좀 잘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주요 이제 병해충을 이제 발생 주 월별로 저희가 보게 되면은 탄저병 같은 경우는 7월, 8월부터 발생합니다. 7월, 8월이 가장 발생이 많고, 그다음에 시드름병은 6월부터 이제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7월, 8월인데 보통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7월, 8월 육묘 이제 묘가 다 받고 그때부터 발생이 많은데, 올해는 내년보다 날씨가 좀 따뜻하다 보니까 이 발생 일이 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빠르면 15일에서 한 달 정도까지 좀 빨라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6월부터 시드름병 발생이 많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역병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가장 많죠. 그리고 좀 주춤하다가 다시 6월 달에 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4월, 6월 요 시기에 발생이 많은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7, 8월 되면서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작은 뿌리파리 같은 경우는 주로 육묘기 때 4월부터 발생이 되긴 하는데 5월, 6월 요 시기가 가장 많고, 특히 6월 달에 가장 발생이 많고, 그다음에 장마가 되면서도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5월, 6월 요 시기가 가장 많죠. 그래서 이런 이 각 병해충별로 이제 많이 발생되는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방제를 그 시기에 미리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발생 시기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보신 네 가지 병해충 외에 다른 이제 병해충 가지고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응애라든지 진딧물 같은 경우는 주 4월, 5월 정식 융도 정식하고 초기에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흰가루병은 6월달에 가장 많죠. 그래서 7월달도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그래서 흰가루병 같은 경우는 특히 육묘기 때 6월부터 이제 발생이 돼서 이게 방제가 제대로 안 되면 7월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제 세 번째는 줄기 마른병 같은 경우는 6월부터 발생이 돼서 6월, 7월, 8월인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7월하고 8월. 그래서 고온기 때 줄기 마른병입니다. 그래서 이 줄기 마른병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혹시 다시 한번 증상이라든지 이거를 뒤에서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하나의 특징이 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검정을 하다 보면은 이제 병해충이 중복 발생이라 해가지고 한 가지 병해충만 이제 병이 이제 발생된 거 외에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역병하고 시드름병이 같이 중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거의 31% 정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중복해가 병해충이 같이 나오는 경우에는 역병, 시드름병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작은 뿌리파리하고 시드름병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역병하고 시드름 아니면 이제 시드름병하고 작은 뿌리파리 이게 전체 한 60, 거의 한 50% 이상 차지할 만큼 상당히 중복 반응에서 나오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 그중에 시드름병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발생 요인을 보이는데, 그중에 역병하고 작은 뿌리파리가 같이 복합해서 피해를 주는 이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정리하는 이건 표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딸기 주요 병해충인데 지금 주로 이제 교육에 나오는 병해충을 이걸 증상으로만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면은 탄저병 같은 경우는 6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시드런 증상이 나오고 있고 주로 중력에는 이제 입이라든지 역병이라든지 넘너 부분이 이제 새카맣게 그리고 한 수침상으로 울컥하게 되면서 새카맣게 이렇게 되는 증상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간부를 잘랐을 때 밖에서 안으로 발견되죠. 반면에 역병 같은 경우는 불의 대칭 증상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간부를 잘라보면 간부의 양쪽에 도관을 하고서 초기에는 꼭 시드름병과 거의 비슷하게 도관만 약간 발견이 되다가 진행이 되면은 이 안쪽 전체가 발견되면서 그게 동공을 형성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뿌리파리는 꼭 시드름병과 거의 비슷하게 세입이 누렇게 되면서 짱맥 증상을 보이고 있고 또 간부는 이제 밖에서 또 이제 심하면은 이제 탄저병과 비슷하게 여기 간부 쪽이 너덜너덜하게 지저분한 이렇게 그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드름병은 앞에 보신 작은 뿌리파리하고 초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짱맥 증상이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시드름병 증상인지 작은 뿌리파리 증상인지 구분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뇌를 뽑으셔가지고 관부 쪽을 잘라서 보게 되면 이게 관부에 이제 도관 부분만 발견돼 있으면은 시드름병이고, 그다음에 도관도 깨끗하고 바깥 부분이 이제 탄저병과 비슷하게 바깥 부분부터 이제 갈변이 돼 있으면 작은 뿌리파리 흔적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또 관부 주변에서 작은 뿌리파리 유충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특징이 최근에 나오는 게 시드름병하고 앞에 보신 역병, 그다음에 작은 뿌리파리 이런 경우는 초기 증상이 육묘기 때 보시면 모주, 특히 모주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모주의 하역 부분이 약간 적색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이 하역, 그러니까 입에 이제 역병이죠. 입자로 부분이 이제 적색을 띠게 되면은 역병이라든지 아니면 시드름병이나 작은 뿌리파리 이런 것들이 관부나 뿌리 쪽에 피해를 줘서 나올 증상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묘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관찰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좀 더 진행이 되면 짱맥 증상이 나오거나 시든다든지 그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항상 주의 깊게 이게 병이 걸려서 관부나 뿌리 쪽에 피해를 입었을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줄기 마른 병은 이게 최근에 나온 병인데 이 줄기 마른 병은 보통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모주 자체는 그렇게 많이 발생이 안 되는데 잠요 1차 잠요, 2차 잠요가 갑자기 멀쩡하다가 갑자기 시들어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면 이 런너라든지 역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새카맣게 그냥 말라버려요. 그런 증상이 나오고 관문을 잘라보면 이 전체가 다 발견되고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 모주 쪽으로 진행이 돼서 모주도 이제 발견이 되는 그런 증상인데 여기 이제 줄기 마른병이라고 저희 이름을 새로 줬는데 이 줄기 마른병이 특히 고온기 때 7월, 8월, 특히 8월 달에 많이 발생되는 이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종들입니다. 그런 이런 병의 중에 특성은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그 중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면 이 탄저병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고온이고 입의 결로 시간, 그러니까 입에 수분이 오랫동안 머금고 있으면 발생이 많고 특히 질소라든지 가리를 시비를 하면 할수록 병 발생이 많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염원은 잠재, 감염주, 입의 잠재물, 그다음에 배드라든지 핀, 토양 이런 데서 이제 생겨나고요. 그다음에 역병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과습, 과건조, 그다음에 질소가 많은 그런 상태에서 발생이 많고 전염원은 이병토양인데 이병토양 말고 묘도 자체도 뿌리 쪽에 갈육 역병의 피해가 있는 그런 묘를 심었을 경우에 발생되는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작은 뿌리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토경재배 같은 경우는 발생이 많지는 않은데 주로 상토를 가지고 재배하는 데는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작은 뿌리파리 같은 경우는 수분이 많고 어두운 쪽을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상토를 쓰는데 그리고 이제 묘를 다 바꿔서 너무 이제 무거져가지고 이제 과습한 상태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조류라 해가지고 주로 수경 재배할 때 바닥에 이제 양액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 이끼 같은 것도 많이 형성되는데 그런 데서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드름병 같은 경우는 고온이라든지 산성토양, 임지망, 분투양 그런 건데 전체적으로 시드름병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시드름병도 앞에 옆에 있는 줄기 마른 병과 같이 보온성병입니다. 시드름병 같은 경우 저온이 한 28도 정도 되고 줄기 마른 병은 30도. 그러니까 다른 병보다도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발생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같이 여름철에 온도가 높게 올라가면 시드름병 발생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줄기 마른 병은 주로 이제 가습이라든지 과건조한 수분 관리를 하는데 특히 이런 데 많이 발생되는데 특히 이제 줄기 마른 병 같은 경우는 1차 잠요가 이제 많이 발생되는 게 뿌리를 1차 잠요를 이제 고정시키고 물을 살짝
주어가지고 뿌리가 약간만 한 1cm나 이런 정도 내린 상태에서 이게 뿌리가 마르게 되면 그때부터 발생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줄기마늘병 같은 경우는 좀 피해를 줄이려면은 1, 2차 작용을 뿌리가 표토에서부터 이제 표토에서 한 중간 정도까지 깊게 좀 내려가지고 애들이 뿌리가 마르지 않게 이렇게 관리를 하면은 줄기마늘병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데서 이 줄기마늘병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병의 순서로 이제 방제 방법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먼저 탄저병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제 전착제 혼용천인데 이거는 이제 간수할 때 전착제를 섞어서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요런 이제 수분 지속 시간을 짧게 유지하는 데 특히 전착제를 주면 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약제 살포할 때 빨리 입을 약제 살포한 약이 이제 빨리 마르게 할 경우 그럴 경우에 그런 전착제를 섞어주게 되면 빨리 마르는 그런 효과가 있죠. 특히 전착제 같은 경우는 입자 자체를 좀 잘게 쪼개가지고 골고루 확산시켜가지고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빨리 말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착제가 쉽게 약제하고 같이 처리할 때 빨리 마르게 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좀 처리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탄저병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재배적인 방법들이 있지만 재배적 방법이 있고 뒤에 이제 약제 방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재배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요새 탄저병 앞에서 보셨듯이 해가 갈수록 탄저병 피해가 아주 적은 이유도 이런 재배적인 방법들이 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부산감수를 회피해가지고 이제 점적으로 포트유무를 하고 그런 방법들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부터 이런 이제 탄저병 발생률이 예전보다 상당히 적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배적인 방법에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이병채 제거죠.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약제 처리를 하지 않아도 70%까지는 경제효과가 있을 만큼 이병채 제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기묘를 하시다가 묘가 죽으면 바로 탄저병이나 시드름병이나 일단 병해충에 걸린 것들은 그냥 놔두지 마시고 바로바로 제거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약제 살포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측면을 하기 때문에 이병 제거가 상당히 중요한 측면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니 약제 처리 그다음에 이런 재배적인 방법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약제 처리가 해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약만 가지고 일주일, 2, 3일 간격으로 약을 계속 쳤다 해가지고 번제가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앞에서 보신 그런 재배적인 방법이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약제 살포가 돼야지 이제 효과를 더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약제 살포할 때는 약제가 예방약제인데 치료약제인지 이런 걸 구분해가지고 처리를 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방으로 주는 거는 이제 이런 이제 미생물제라든지 아니면 다코니에이스라든지 기관 그런 것들이고 치료효과 있는 것들은 스프로그니아든 카브리모 모가지 같은 이런 주로 트리아졸 계통이나 시르비딜 계통이 약제를 쓰고 그다음에 약제 침지 처리 있죠. 이건 아까 천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특히 딸기에선 실바코라든지 빛나리아 이런 계통은 절대 저희가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억제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스프로건도 침지를 하게 되면은 중요한 게 이제 침지 시간을 뭐 1시간 이상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억제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특히 스프로건 같은 경우도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 깊게 완전 따라가지고 주의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제 살포할 때 특히 이제 탄저병 같은 경우는 식물체하고 특히 육류일 때는 입이라든지 런너라든지 역병이나 이런 데 발생이 되기 때문에 조로간주하는 게 아니고 옆면 살포를 해가지고 방포까지 충분히 약이 묻게 이렇게 옆면 살포를 해서 살포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딸기로 등록된 약제들이니까 요거는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올해 새로 바뀐 게 아마 농약을 구입을 하시면은 농약 그 봉지에 보면은 살균제, 살충제 있고 바로 옆에 번호가 써 있습니다. 살균제 같은 경우는 가나다라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살충제는 뭐 1A, 뭐 2A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제초제는 A, B, C 순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각각의 이제 작용 기작을 표시를 올해부터 농약마다 다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티바 하면은 뭐 살균제이기 때문에 가나다로 해가지고 다 해석한다든지 다 뭐 1, 2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같은 작용 기자를 가는 것들은 같은 수치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시면은 위에 여기 오면 이제 저희들 표시를 하고 있는 코드 번호랑 똑같습니다. 여기 11로 되어 있으면 같은 작용 기자를 같은 그래서 알족수준인 뭐 필락토스든 그냥 오티바, 그냥 카우디오 그런 게 같은 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용 기작을 약제별로 같은 작용 기작을 가져온 것들은 다 이제 같은 이제 그룹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균제, 살충제마다 다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혹시 이제 약제
처리하기 전에 한번 유심 있게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고, 나중에 약재를 저번에 오티바를 쳤는데 이번에 카브리를 쓰려고 하면 같은 계통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타로 돼 있다고 같은 계통이니까 다른 뭐 스프롱을 쓴다든지 이렇게 돌려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생물제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역병인데, 역병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설명드리면은 역병 앞에 표에서 보셨듯이 4월하고 6월이 발생이 많죠. 그래서 이 원인이 뭐냐면 육묘를 정식을 하고 그다음에 1차 이제 하엽 제거를 하면 하엽 제거를 한 상처난 부위 가운데 부분부터 역병이 이제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 역병 같은 경우는 하엽을 육묘기 때 처음 하엽 제거를 하기 전에 또 약재 살포가 들어가고 하엽 제거를 한 후에 다시 약재 살포하고, 근데 약재 살포할 때 이 역병 같은 경우는 옆면 살포하는 게 아니고 조로 관주식으로 줘야죠. 그래서 뿌리하고 잎을 제거하기 반부 주의, 이 약이 묻어야만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4, 5월 달 하엽 제거를 하기 전후로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역병을 방제하게 되면 6월, 7월 달까지 발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병 같은 경우는 육묘기 때는 4월 달 첫 하엽 제거할 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약재 등록된 거는 그게 이제 커튼이라는 거고, 여기 이제 레버스라고 하는 두 가지가 딸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커튼은 이제 옆면 살포를 할 수 있게 있어서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세입이 좀 약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주로 많이 사용하지 않고, 레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좀 쓰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친환경으로 쓰는 경우에는 이제 코사이드, 쿠퍼라든지 동제, 아인산이라든지 NABCC, 그다음에 수용성 규소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재배적인 시드름병에 대한 재배적인 방법인데, 특히 이제 시드름병 같은 경우는 이제 토양 재배하는 경우에는 토양의 pH를 조사를 해가지고 pH가 낮은 경우에 pH 고정을 하게 되면 좀 발생을 줄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또 하나 이제 토양 재배 같은 경우는 이제 미숙대비를 쓰는 경우에 발생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미숙대비 쓰지 않게 하고, 또 하나가 이제 토양 정식하기 전에 바로 유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얘들이 발효를 완전히 육묘기 때 시키고서 정식을 해야 되는데, 바로 정식하기 며칠 전에 이제 바로 유기물이나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애들이 이제 정식한 후에 이제 발효가 되는 경우 있죠. 그럼 공급이 올라가면서 정식한 후에 시드름병 뿌리가 장애가 오면서 시드름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숙탭이 쓰는데 상당히 주의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다 육묘기 때 철저하게 태양 수축도 해야 되고, 아니면 미숙되지 않는 완전히 부숙된 그런 탭을 쓰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건전 모주 사용이죠. 시드름병은 육묘기 때 거의 대부분 보면은 모주에서 한 주 걸려 있으면 자묘로 연막의 도관을 타고 이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드름병이 모주가 걸려 있으면 아깝다 생각 마시고 자묘까지 다 걷어내셔야 됩니다. 그거 약재 처리해가지고 조금 살렸다 해도 그거 공포성이 심으면 또 발생될 수가 있죠. 그래서 육묘기 때 모주가 걸렸으면 시드름병 같은 경우는 다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제 방제 방법이 되고, 그만큼 또 하나가 이제 요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방법을 테스트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약재로서는 지금 딸기로 등록된 게 이게 이제 코사이드, 그다음에 스프로본, 이게 이제 피록사라고 해서 이게 이제 미리본이라는 거 있고, 에트리디아즈로 티오파네트 매출 이런 것들이 지금 딸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보면은 그러니까 그 트리아졸 계통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플록사필록사드 같은 이게 SDHI 계통의 약재들이 시드름병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침투 이행도 잘 되고, 그래서 초기에 이제 뿌리만 발생이 된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방제가 상당히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코사이드 같은 것들은 주로 완전히 거의 예방 약재고 치료과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예방적으로 처리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양 및 상태 수독 같은 경우는 뭐 바사미드, 그다음에 메탄수도의 솔키죠. 이거 둘 다 똑같은 성분입니다. 그래서 MITC라고 하는데 가스를 내는데, 특히 이제 다조메딕제는 주로 토양에서 옥터리 채기 때문에 크게 문제 안 되는데, 특히 이제 소일킹을 요새 많이 쓰시는데, 소일킹에서 쓸 때 상당히 주의해야 될 것만 몇 가지 설명드리면, 여기 보시다시피 소일킹은 어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처리할 때 꼭 배수구를 막고 해야 됩니다. 그게 배액이 흘러가지고 하천이나 이런 데 가면 물고기들이 다 폐사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일킹 같은 경우는 꼭 배수구를 막고 해야 되고 또 하나가 이게 이제 처리를 할 때 또 가스가 워낙 유독 가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우스를 완전히 막고 가스가 나오지 않게 완전히 밀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게 보통 이제 정식 포장이 있고 그다음에 육류 포장이 같이 연결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양액기로 해가지고 같이 연결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일킹은 이제 정식 포장 그러니까 수확이 다 끝난 다음에 거기는 이제 소일킹을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배관이 육류기까지 같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그걸 잠시 배관을 이제 닫았다 하지만은 보통 이제 소일킹을 처리한 다음에 다시 맹물로 다시 이제 간을 씻어내거든요. 씻어내는데 이제 그게 미진했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씻어내는 과정에서 육류포장에 이제 밸브까지 같이 연결돼 있으면 잘못하다가 육류포장에 소일킹 남아있는 액체들이 그 육류포장 모주로 이게 반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그 모주 자체가 새카맣게 타듯이 조직은 멀쩡한데 입이 다 말라버리듯이 막 새카맣게 약해 증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육류포장하고 정식포장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관이라든지 이것들을 철저하게 세척을 다 하고 육류포장 들어갈 양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별도로 다시 점검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 피해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소일킹 처리할 때 특히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물을 완전 상태를 담수를 한 상태에서 소일킹 처리하면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소일킹 자체는 가스가 이제 밑으로 이제 흘러서 내려온 다음에 위에서부터 아래서부터 위로 휘산이 되면서 위로 가스가 올라오면서 방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이 담수가 되어 있으면 약재가 밑에 그냥 딱 깔아버리고 밑에 깔려가지고 휘산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소일킹 같은 경우는 최 교수님 설명했듯이 담수 상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재배할 때의 상토 수분량 그 정도만 있는 상태에서 처리를 해야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과산화수소라든지 아니면 과산화초산, NADCC, 이산화염소 이런 이제 계통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런 계통은 보면은 역병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방제가 좀 잘 되는데 시드름병은 조금 이제 방제 이런 과산화물계나 염소의 독자 같은 경우는 효과는 조금 완벽하게 방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시드름병 같은 경우는 보다도 역병 쪽으로 방제를 하는데 하거나 아니면 상토를 재사용할 때 그 토양병 같은 것들이 없는 상토를 재사용할 때 그럴 때 이런 계통을 이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약해진 사용? NADCC는 이제 그 탄저병 같은 경우는 약재 처리를 하게 되면요, 애들이 이제 NADC 특징은 포자 발화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완전 예방입니다. 치료 효과는 균사 생육을 억제하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자 형성을 억제하는데 이게 이제 적정 농도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들이 완전 100% 죽이면 되는데 적정 농도 이하로 들어갔을 경우에 만약에 이제 1500배를 치라는데 2000배로 희석을 약하게 해서 주거나 그렇게 되면은 얘들이 포자 형성이 많아져. 얘들은 이제 증식을 하기 위해서요. 포자 형성이 많아지고 빨리 침입을 해요. 그러면은 탄저병이 빨리 발생이 돼가지고 묘가 빨리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육묘기 때 묘를 이제 심어놓고 NADC를 처리를 하죠. 한 2000배 정도는 처리를 하게 되면 애들이 이제 걸려있는 묘는 이제 빨리 죽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고르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하다가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돌려서 저희가 묘가 걸린 묘를 빨리 선택을 할 때 그때는 이제 NADC를 사용합니다. 다음이 이제 작은 뿌리파리죠. 이 작은 뿌리파리는 재배적인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이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관수회입니다. 그래서 일단 작은 뿌리파리가 발생이 되면 상토의 물량을 줄여야 됩니다. 대부분 작은 뿌리파리가 피해가 주면 뿌리 쪽이 다 갈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건 똑같이 주고 그러다 보면 뿌리 쪽도 더 상해를 입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작은 뿌리파리가 발생되면 물량을 일단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방제 방법이고 또 하나가 이제 물량만 줄여도 작뿌리파리 증식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니까요. 물량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약재들
특히 육류기 때는 뭐 크게 이제 꿀벌 독성, 뭐 영양 같은 것들을 크게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제 그런 약재를 주로 쓰면 되고요. 보시면 모신펜톰이라든지 뭐 아타라든지 뭐 빗장이라든지 이런 계통 약재를 주로 이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디밀 천하평도에 있는 디밀린이라든지 아타브론, 메치, 뭐 노몰트 이런 것들은 다 탈피 억제제예요. 그래서 얘들은 효과가 금방 나오는 게 아니고 서서히 천천히 나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육류기 때는 이제 크게 이제 어떤 약재든지 다르게 쓰면 되는데 주로 이제 탈피 억제제하고 아니면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침투 이행이 잘 되는 디노네프라든지 아니면 티오베톡산이라든지 뭐 이런 프로티아니딘 같은 이런 게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주면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작은 프리파리 할 때 이제 약재 처리할 때 점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효과는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군부 쪽이 이제 간부 쪽이 충분히 높게 조로반주식으로 줘야지 효과를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찬할 때 끈적이 트랩을 보통 보면은 베드 재배 같은 경우는 이제 베드 아래에다가 설치하거나 딸기 잎이 있으면 딸기 잎이 있는데 거기다 설치를 하는데 저희가 여기 상포 있으면 상포 저희 정전구도 있고 그 사이 있죠. 이 사이에다가 이 트랩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위에 이제 아래쪽에다 거는 것보다도 한 20-30배 정도까지 작은 성충 유인 효과가 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트랩을 설치할 때 보통 이제 이 딸기 묘와 묘 사이 점적구수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설치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그 성충 유인하는 효과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기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유충 같은 경우는 이제 감자 같은 절편을 군데군데 놔가지고 그쪽 감자 아래 이제 유충이 모였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적은 이제 곤충 경호성 선충이라든지 뭐 아큐레이프나 마일충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기 마른병. 이 줄기 마른병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특히 이제 1차 잔여 쪽에서 뿌리 끝이 갈변된 다음에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충분히 이제 단수를 해가지고 뿌리 끝이 갈변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요. 또 하나가 이제 가스디라든지 박원도 하지 않게 수분 관리하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요 줄기 마른병이 줄기 마른병하고 시드름병이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이제 묘를 다 받고 모주 잎을 좀 제거를 하죠. 제거를 하면 그때 줄기 마른병이라든지 시드름병 발생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특히 그러니까 밀분이라든지 아니면 줄기 마른병에는 스포로곤이라든지 아니면 다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광부 주위까지 충분히 흘러내릴 정도로 이렇게 약재 처리를 하게 되면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이 줄기 마른병도 똑같습니다. 스포로곤이라든지 다콘이 모티와 같은 주로 이제 탄저병으로 등록된 그런 약재를 가지고 이제 반주 처리를 하게 되면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 마른병은 무엇보다도 특히 상포 재배를 하는 데서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요거는 제가 이제 예시로 해가지고 이제 육류기 때 주로 나오는 병해충 방제력을 여기 저기 마지막 장에 이제 넣어주셨는데 요거는 이제 약재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을 해가지고 주로 이제 많이 발생되는 시기 앞에 미리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하는데 이제 약재가 꼭 여기 있는 약재가 꼭 쓰는 건 아니고 뭐 아니면 또 탄저병이면 탄저병 다른 등록된 약재를 이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시기를 어느 정도 좀 맞춰서 처리를 하시면 되고 특히 병 같은 경우는 그 발생 시기가 그 환경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어느 정도 하시면 병 같은 경우는 많이 방지가 되는데 해충은 특히 이제 온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특히 모래 같은 경우가 나방이 예년보다 상당히 많이 빨리 발생됐죠. 시드름병도 마찬가지만요. 나방 같은 경우는 보통은 저희도 대체할 때 보통은 7월달 보통 나오는 게 7월 한 10일 전후부터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빠르서 6월 중하순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히 해충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발생이 좀 빨라지기 때문에 좀 앞으로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초기 발생할 때 내라든지 아니면